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앞에 책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두 분이 쓰신 책인가요? 네, 아, 저희가 맞아요. 각자 썼습니다. 아, 원래 작가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어 학원장들. 네. 아, 원래 영어 학원을 하셨어요? 네, 아, 영어 학원 하시는 분들 원래 다 그렇게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완전 별개예요. 어쩌다가 좀 이렇게 쓰시게 되셨던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좀 쓰시게 된 경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뭐 책을 써야지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해도 아마 영어 관련된 책에 대해서는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어를 혼자 국내에서 마스터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학을 못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내에서 이제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지 그런 책을 써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되게 별개의 책을 쓰게 된 거는 사실 제가 교육을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제가 이제 제 분야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교육에 들어가면서 제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예전에 나와는 다른 색깔의 나를 찾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PCM이라는 교육을 듣게 됐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영업 이제 세일즈 마케팅에 관련된 교육이었고 저는 이미 학원장으로 이제 어머니들을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뭐 영업 능력이 딸린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교육에서 부족했던 점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될까? 기대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그 컨텐츠가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주로 경제나 경영에 대한 거,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폭넓게 교육이 들어왔어요. 제 머릿속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삶과 되게 많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죠, 사실.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럼 그 교육이 약간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책까지 원래 영어를 쓰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전혀 다른 이제 경제 분야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쓰셨던 거겠네요, 그러면? 네, 제 책은 경제책은 아니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육아서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육아를 해본 적도 없고 육아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그냥 여성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여성들이냐 주로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자기계발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엄마들의 자기계발서? 또는 예비 맘들의 자기계발서. 예비 맘들의 자기계발서. 되게 네. 타겟팅이 뾰족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어떠다가 이제 좀 책을 쓰게 되셨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이제 영어 교재에 관련된,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 관련된 제가 대학원 석사를 했는데 교재 개발학을 전공했던 이유가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 싶었고 항상 그게 저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좀 사람이 바쁠 때는 바쁘다고 못 쓰고 시간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는 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던 15년 정도 이상 품고 있던 꿈이었는데 그거를 저도 한 교육을 만나고 제가 수강하고 있는 교육의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권해주셨어요. 책을 써라라고 권해주셨고 기회가 되어서 저도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같은 교육을 좀 수강하셨던 거예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원래 이거 듣기 전에도 그럼 교육을 좀 많이 들어보셨던 거예요? 다른 뭐 이런저런 교육들? 네, 아무래도 저희 자체가 교육업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교육을 듣는 게 당연했죠? 맞아요. 근데 그전에는 좀 제가 선택하는 교육이 주로 제 학원 업무와 관련된 맞아. 교육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위주의 교육을 들었고, 뭐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근데 뭐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교육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들을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 되게 막 강의팔이다, 뭐 돈 버는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판매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뭐 클래스 101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 맞아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어쨌든 교육이라는 걸 듣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에 어느 정도를 좀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만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교육의 비용을 크게 낸 적은 없거든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장학금으로 다녔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 이제 생활비 정도만 제가 이제 스스로 벌어서 뭐 이렇게 좀 사용하면서 다녔는데 작년에 교육에 2,500만 원 썼어요. 아, 2,500만 원이요? 네.
어떤 교육을 들으면 2,50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그쵸. 이게 대부분 제가 선택했던 교육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 그리고 뭔가 이제 브랜딩을 해준다라는 그런 위주의 교육들이었고, 뭐 부동산 투자 교육 같은 경우도 들었고,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교육.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늘려주는 교육이나 아니면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를 정말 돈 벌게 만들어준 교육, 이렇게 좀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또 어떤 교육을 좀 들으셨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브랜딩에 관련된 그런 교육, 그리고 이제 의식, 말 그대로 이제 나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교육,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따르는 멘토가 이제 외국 사람이에요. 그랜카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랜카돈의 교육도 이제 제일 비싼 티켓을 저희는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 합치면 한 7,500? 오, 7,500. 7,500, 8,000 정도 썼어요. 왜냐면 외제차 한 대 값 정도 쓰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브랜딩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인 브랜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요즘 그게 그 키워드가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었는데 맞아요. 그 정도 되면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과연 이 브랜딩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교육을 받는다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저보다도 이제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보셨으니까 진짜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 좀 돈이 되나요? 브랜딩이 되나요? 어떻게 돈을 많이 쓰셨으니까 먼저.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돈을 쓴다는 거는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얻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을 제거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는 얻는데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7,500을 투자해서 당장 7,500을 뽑았냐 묻는다면 제 대답은 노예요. 그런데 교육에 돈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브랜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게요. 브랜딩에 필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브랜딩이잖아요. 그럼 나를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세일즈 능력,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쓴다던가 이런 것도 브랜딩이죠. 아니면 뭐 이제 SNS에서 내가 어떻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 다 브랜딩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브랜딩 할 수 있는 나의 콘텐츠가 있어야지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저는 영어 학원장이었고 제가 운영하고 저희 언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서 모임은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시작된 무료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이제 약간의 비용을 받는 유료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가의 이제 컨텐츠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봤을 때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독서 모임에서 엄청 돈을 벌었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원래 나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조금 더 뾰족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밑바탕은 되었어요. 밑바탕. 그래서 브랜딩을 해서 돈을 바로 버냐라고 해서 묻는다면 제 대답은 노예요. 내가 팔 것이 있는 상태에서 브랜딩을 했어. 내가 줄 것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사실 내가 안 알려준 게 한이야. 아직 안 알려진 게. 그럴 땐 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평범하게 살다가 아직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나를 브랜딩한다고 돈이 된다? 전 그 돈이 돼도 위험하다 생각해요.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브랜딩을 하는 교육을 들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뭐 기존에 성과를 냈던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브랜딩 교육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돈하고는 연결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작가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이제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돈을 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돈을 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쓴다는 것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쓰고 그 후에 내가 해 가야 될 일에 비하면 돈을 쓰는 일은 상당히 쉬워요. 돈이 있으면 그냥 지불하면 되거든요. 근데 돈을 썼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이제 책을 쓴다거나 이런 거를 좀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책을 쓰러 왔는데 이게 내가 안에 채울 수 있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뭔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책을 썼다고 그 책만으로
알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브랜딩을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는 그 앞단에, 항상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 앞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일어난 거라고 저희가 수강하는 그 교육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나의 히스토리가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멋있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브랜딩을 한다고 갑자기 멋있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랜딩 교육을 이제 사실 요즘에 그 브랜딩이 교육팔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뭔가 해서 약간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 저랑 하영 PD님 같은 경우에 맞아. MFQ라는 독서 모임을 해서 저희가 50만 원만 벌면 돼요. 50만 원만 벌면 저희는 이걸로 독서 토론으로 자동화 수익 50만 원이라는 버는 거를 비법. 교육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자청이라는 이상한 마케팅 대표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완전 공감하며 들었는데, 50만 원을 벌면 갑자기 이걸로 교육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로 뭔가 브랜딩하는 법이라는 교육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을 내가 벌어. 한 사람당 50만 원에서 뭐 한 몇 명 그치. 모으면 수명 모으면 되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 갑자기 자동화 수익 전자책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 그렇지. 사람은 졸지에 그걸로 2,000만 원 벌어서 뭐 이제 독서 토론 자동화 모임으로 3,000만 원 버는 법. 갑자기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교육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내가 돈 받고 교육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벌려면 나처럼 똑같이 나를 카피해서 이 카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사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알려지면 위험한 게, 결국은 얘는 돈을 버는데 이 밑에 그 사람한테 배운 교육을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거죠. 맞아. 이게 약간 그 폰지 사기랑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럼 내가 돈을 맞아요. 투자하고 그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남을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맞아요. 돈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도 좀 와닿을 수 있겠네요.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네, 맞아.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교육들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챌 수 없다고도 그 돈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육을 아예 안 들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 교육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단계별. 이제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사실은 출발점이 달라요. 근데 또 이것도 사람들이 하나의 교육을 선택해서 그걸로 막 이거 하나로 대박을 내려고 그래.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 교육 하나 듣는다고. 맞아요. 막 약간 이런 돈 거야.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막. 연애 한 번 해서 이 남자랑, 이제 얼마 전에 대표님이랑 인터뷰하는데, 연애 한 번 해서 내가 이 남자랑 손 한 번 잡았으면 너 나랑 손 잡았으니까 이제 날 책임져. 날 책임지고 우리 가족도 네가 책임지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교육 하나를 투자했으면 그 교육은 옳은 교육을 선택하기보다는 틀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다라고 조금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 하나를 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연애랑 비교해도 여자 네. 한 명만 보고 그렇죠. 여자 전체를 그냥 판단하는 거랑 맞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네. 내가 사기를 하나 당했는데 그냥 그 교육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맞아요. 사기를 하나 당했는데 나머지 교육 다 쓰레기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아니란 네.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이 한 7,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 교육에 네. 투자하신 게. 500만 원, 제가 한 2,50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1억 네. 합치면 1억, 거의 1억 자매라고 불러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대 값을 맞아요. 이제 교육에다 좀 투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교육까지도 이렇게 들으셨단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교육 중에서도 그러면 좀 좋았던 교육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책까지 좀 연결이 되셨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런 교육들이 좀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육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책을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잘 해결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낼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뾰족하게 사람들이 책을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걸 잘 해결해주는 그렇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선 책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예요. 내가 책을 냈어. 그럼 이걸 내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 마케팅을 할 때 그 마케팅을 또 잘하는 또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뭐 하나를 얻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은 여기서 썼어.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가 있으면 내가 쓴 책을 가지고 그렇죠. 전문가가 가르치는 마케팅 수업에서 내가 이 마케팅으로 이 책을 어떻게 잘 팔까를 더 접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뾰족하게 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일단은 많이 틀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7,500을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몇 천만 원 돼요.
근데 그 몇천만 원을 제가 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블로그면 블로그 그렇지. 뾰족하게 잘 가르치는 곳, 유튜브면 유튜브. 근데 신사임당님이 없어서 정말 좀 어렵긴 한데 유튜브면 유튜브를 뾰족하게, 그리고 책 쓰기면 책 쓰기를 뾰족하게, 그리고 뭐 콜드콜이면 콜드콜을 뾰족하게, 아니면은 뭐 이제 영업이면 영업을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가르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찐을 찾기까지는 틀린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덜 틀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저희가 맞아요. 찍은 거예요. 덜 틀리게. 네. 그러니까 교육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들이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냥 그 교육 전문가한테 한 가지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그 파생 상품으로 여러 가지 파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전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교육 자체에도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가지고 현재 내 위치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먼저 들어가면서 맞아요. 이제 나중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더 필요한 교육들 계속 찾아나가면서 덜 틀리는 선택을 계속 해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찾아나가라 이 말씀이신데 맞나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막 진짜 되는 전문가적인 사람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저는 이제 영상을 좀 편집하면서 느꼈던 게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편집을 잘하면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요즘 뭐 교육팔이는 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 역시도 그냥 딱 봤을 때 사기꾼이신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진짜와 가짜를 그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진짜와 가짜 여태까지 교육을 많이 투자해 보셨으니까 좀 구분하는 법이 좀 생기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근데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요. 밖에서 봐서 몰라요. 들어가 봐야 내가 돈을 알아요. 지불하고 겪어보고 끝나봐야 아는 거지. 그거를 내가 뭔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는 그럴듯해. 포장지는 예를 들어 샤넬 쇼핑백인데 안에 봤더니 안에 물건은 샤넬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쇼핑백만 그걸 이용했을 수 있거든요. 껍데기가 되게 그럴듯하면 일단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주는데 정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잘 알려진 우리나라 교육을 이제 제가 돈을 쓰면서 가장 굵직하게 돈을 썼던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도움받았던 것이 세 군데인데 첫 번째 교육과 두 번째 교육은 정말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고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교육과 두 번째 교육에서 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세 번째 교육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교육은 알맹이를 채워주는 교육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알맹이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을 채워주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 곳에 들어가서 시간과 돈을 쓰면서 겪어봐야지만 내가 채워지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어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걸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교육은 껍데기를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이걸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책, 뭐 아니면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했을 때 실제로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알맹이를 채워주는 교육이 없었으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렇게 저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교육만 들었으면은 네. 그냥 일단은 쓰레기 교육에서 그냥 멈출 수도 있었는데 어. 세 번째 점을 딱 찍어주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험도 이제 좀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좀 연결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요. 사실 뭐 쓰레기라고까지 할 만큼 교육이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교육 두 가지에 들어갔으면 제가 한마디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쓰레기야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왜냐면 관점이 없으니까. 성과를 못 얻었으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 교육을 받았어? 음. 블로그 교육을 받아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후킹 멘트를 하지 다 잘 배웠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글을 못 써.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아요. 글을 못 쓰는 나의 코어의 문제인 맞아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유튜브를 또 어. 저기 왜 신사님께 잘 배웠어.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고를 못 써. 그렇죠. 그 원고가 너무 맞아요. 어려워.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팔아야 되는 상품이 엉망이야. 한마디로 내가 쓰레기 상품을 이 블로그로 홍보해서 팔면은 이게 쓰레기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상품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치. 본체가 안 내 좋으면 마음에서 맞아요. 그게 우러 나오지 맞아요. 않으니까. 본체가 안 좋으면 결국에 어떤 교육을 내가 그러면 맞아요. 똥이면은 어떤 걸 들어도 그냥 똥이다. 맞아요. 약간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약간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저희가 이제 외부적인 그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너무너무 삐까뻔쩍해. 그리고 막 이제 딱 봐도 이거는 이게 좀 값이 너무 나가겠다. 근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엄청 엉망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언제 알아? 그 컴퓨터의 전화를 켜서 돌려봐야 알아요. 그렇죠. 이거 쓰레기네.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예요. 근데 웃긴 건 이 소프트웨어를 채울 수 있는 교육을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포기하실 거예요 같아요. 중간에 맞아요. 뭐 되게 많잖아요. 뭐 막 정말 뭐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멘토님들 많잖아요. 돈 많이 맞아요. 버신 분들이 이끄는 그런 것도 되게 어. 많고 다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내 인생은 안 바뀌고 그런데 어. 내 통장의 잔고는 안 바뀌는 게 문제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 진단을 해줘요. 당신의 삶은 이게 문제가 이게 있군요. 문제군요. 당신은 여기가 아프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의식에 관련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세요. 딱 이름만 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을게요. 일단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맞아요. 기버고 본인이 받은 이제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버 딜리버리를 해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고 당시 제가 이제 그때 좀 뭔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냥 지금 저는 이렇게 그 원칙에 보면은 레이 달리오의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강 국면과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나왔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손들어 보랬는데 30명 넘게 교육장에 사람이 있었는데 저 혼자 손들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놀라신 거예요. 그분이.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올 때는 뭔가 내가 잘 되려고 그 흐름을 타서 오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런 데를 온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치.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질문이 건강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마스크를 썼음에도 역력히 느껴지셨고 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진짜 하강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건강하시냐는 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지금 건강하고 지금 이 어떤 이 상황은 이런데 제 지금 멘탈도 되게 괜찮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만 보면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 내가 돈을 써야 돼? 그렇게 계속 어쨌든 교육이 좀 고가인 교육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돈을 계속 써야 되나? 어. 돈을 쓰면은 그러면 그걸로 오는 나에게 뭐 혜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직 어떻게 보면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럼 어느 정도 써봤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억이란 돈을 모으기까지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밑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1억이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여기서 알아요. 알아요. 정말 그 집에 있는 그 스위치 있죠. 우리가 컨센트라고 하죠. 네. 그거 온오프 달린 거 쓰고요. 전기 항상 온오프 달린 거 쓰고요. 어디 나갈 때 뭐 간단하게 먹을 물 간식은 늘 싸갖고 다녔고요. 뭐 커피 싸갖고 다니는 거 당연하고요. 네. 정말 짠순이처럼 살았어요. 요즘 많이 하는 그 짠테크 맞아요. 짠테크에 진짜 거의 이제 원조급으로 제가 그때는 이런 짠테크의 교육도 없었어. 그렇지. 심지어. 맞아요. 그런데 짠테크도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전 짠테크의 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감적으로 내가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절약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고 그래서 제가 1억이란 돈을 모으기까지 걸린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현금만 7억을 모았어요. 근데 1억을 모을 때까지 그 걸렸던 시간에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오. 반에 반이 걸린 것 같아요. 그 7억을 모으는 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1억을 모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 돈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내가 활용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버는 데만 집중했고 무조건 모으는 데만 집중했고 그래서 1억을 모았는데 그래서 쏘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쏘고 마신데 다행히 그 이후로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닌 것들, 그러니까 제거 시스템을 알게 된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없애고. 아, 이것도 아니구나. 이거 없애고. 근데 아닌 거를 알게 됐던 데는 솔직히 교육이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교육은 제가 수강하는 PCM이었어요. 저는. 그 PCM을 들음으로써 제가 현금이 6억에서 8억으로 바로 뛰었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뭘 했길래 그러지? 생각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요. 선택에 따라서 돈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1억을 모으기까지 너무 힘들게 정말 찌질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옷을 살 때 티 하나를 살 때 2만 원이 넘으면 고민했어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30 넘어서 그러고 있는 그 꼴이 예쁘진 않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엄마의 경제 수업이잖아요. 일단 네. 저 엄마 아니고요. 엄마 아닌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쓴 이유는 살면서 제가 이제 저도 되게 어렵게 살다가 뭐 사회에서 성공하는 그 로드맵, 좋은 대학 가서,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을 갔어요. 좋은 회사 입사해서 이제 그렇게 살면 삶이 되게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다 틀렸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건 없고요. 안전하게 보이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또 저의 자영업을 하겠다고 학원 오픈을 해서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던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넘게 수입을 올려갖고 비주류 시작한 학원에서 집이랑 상가랑 또 세컨하우스 지으려고 부지까지 3년 안에 다 마련했어요. 문서만 3개를 잡았죠. 문서만 3개를 3년 안에 집은 거야. 비주류 시작한 학원 남의 동네 가서.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게 잘 벌었잖아요. 그치. 되게 중요한 건 이거는요, 저는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부동산이 집이 필요하네 사고 내 학원에서 내 상가에서 학원 운영을 하면 월세 안 나가겠네 사고 근데 똑같은 돈을 내가 쓰더라도 어디에다가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지출하느냐에 따라 자산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굴렸을 때 이 하영 PD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관점이 없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사실은 잃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수도권 집값이 막 뛰고 있는 시기에 집을 팔았어요. 수도권 집을 팔고 천안에 반짝반짝하는 새 아파트로 집을 옮겼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 집값은 2배가 뛰었고 지방 아파트는 그대로. 저는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집 살림을 하면서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생활비를 쓴 거예요. 집값하고 이제 뭐 그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2집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살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나마 저를 깨닫게 해준 게 PCM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채이던 저의 집을 지금은 자산으로 돌려서 거기서 렌트해서 이제 돈을 받게 되었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쓰게 된 책입니다. 관점이 없으면 여러분 돈을 벌어도 이렇게 돼요. 약간 관점을 변화시키는, 쉽게 말해서 아까 짠테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요즘 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억을 벌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1억을 모아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관점을 조금만 전환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그냥 1억을 벌 수 있는 걸로 바꿔버릴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에 대한 변화를 시켜주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좋은 교육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영상 끝내려다가 갑자기 또 문득 든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뭐 무료로 막 이렇게 강의를 좀 해준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굳이 돈 내고 배워야 되나? 그냥 무료가 있으면 무료 배우면 되잖아요. 무료랑 유료랑 차이가 크던가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이거는 무료를 굉장히 오래 소비했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짠테크로 1억을 모을 때까지 저는 교육에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업이 영어니까 당연히 밥 벌어먹고 사는데 필요한 교육은 제가 받아야죠. 근데 그거는 저는 교육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료로 수강을 했던 어떤 툴은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그 당시 제가 이제 힘드니까 마음의 위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요약해주는 그런 이제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삶의 깨달음을 주는 어떤 스님이 또 운영하는 채널, 또 이제 막 그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남자분 강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여성들의 멘토가 되는 어떤 그분의 강의라던가 막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저는, 그러니까 하루에 유튜브 소비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시간이 저는 다 이제 약간 멀티로 했어요. 뭐 화장할 때라던가 운전할 때라던가. 근데 좋은 거는 그렇게라도 좋은 내용을 계속 듣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 빨리 부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에너지는 유료든 무료든 어쨌든 내가 인간 자체가 부정적이면 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게 있는데 씻어내는 건 무료, 오케이. 내 안에 부정적인 걸 씻는 거는 무료, 오케이. 근데 무료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전 절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왜냐면 일단 무료라는 거는 내가 대가 지불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을 쓰는 것도 대가 지불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내 시간 플러스 돈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을 썼으면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썼던 내 시간과 그 100만 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 100만 원만 쓴 게 아니라 시간이 2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100만 원을 썼을 때 그 교육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달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웃긴 게 정말 좋은 강의이긴 했지만 10만 원짜리 교육을 또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이걸 너무 싸게 풀으신 게 가장 큰 실수다 이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또 클래스 101 같은 거 보면은 뭐 30-4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자잘한 거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 교육이다라고 느끼지만 이걸 300만 원에 풀었어야 되는데 30만 원에 풀으신 게 이게 잘못하신 거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교육의 가치를 알고 교육에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지만 소비자들은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크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는 거를 몰라요.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냈어. 내가 클래스에서 다 그거를 수료를 했어. 마지막 챕터까지. 그리고 나서 뭐야 다 거기서 거기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큰 돈을 투자한 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시간을 2배로 들였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 수강하고 있는 그 PCM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80대 20이에요. 80은 무료로 풀고 20은 유료로 풀어라. 그게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80은 무료로 줘도 돼요. 무료로 주는 게 맞아요. 왜? 세상은 나눌수록 더 부유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20을 유료로 남겨두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진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듣는데 내가 마음이 편해. 내가 동의가 돼. 그렇지. 그 사람 말이 맞아. 이런 교육은 절대 당신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듣는 내내 마음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잘났다. 니 똥 굵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와. 그리고 내가 저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푸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뭔가 이런 압력이 들어와. 그런 교육은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보고 그 좋은 교육은 20%로 풀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료에 내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만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내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만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유튜브라도 뒤적거리면서 뭔가 찾는다는 건 내가 나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잘 관찰해 보세요. 왜 부자들이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지, 왜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레버리지를 하고 돈으로 레버리지를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절대 무료에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아요. 확실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무료로 뭐 특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와디즈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료이다 보니까 가치를 못 느껴가지고 무료니까 다음에 들어도 되겠지. 무료니까 그냥 안 들어도 되겠지. 어차피 내 돈 나간 거 없잖아. 근데 그 강의가 뭐 진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점을 찍어줄 수도 있었는데 안 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강의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난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그냥 웹이나였거든요. 웹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냥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커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랬었을 것 같고 그리고 무료이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 교육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무료면은 아무래도 저 같으면은 내가 돈이 되지 않는데 이거를 진짜 열정적으로 풀 수 있을까?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푸시가 들어가는 유료 교육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교육이 좀 더 나를 진짜 변화시켜 줄 수 있고 근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게 우리가 돈을 쓰면 아무래도 거기에 손실 회피 편향 이게 좀 전문 영역이 하지만 그 좀 일을 있는 거가 두려워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두 분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어를 제가 20년을 가르쳤는데 20년 동안 제가 계속 발전을 했겠죠? 영어를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액 과외를 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간당 거의 1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과외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주아영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학원을 운영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는 강사들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똑같은 질의 교육을 공급하고 싶어서 제 강의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은 모두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 강의를 들은 내용을 이 아이가 잘 흡수했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일을 하셨고 강의는 다 제가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아영이라는 사람이 제공하는 강의는 똑같았어요. 제가 100만 원짜리 과외를 할 때나 25만 원짜리 학원을 운영할 때나 다 똑같았어요. 하지만 흡수율이 달랐어요. 왜냐면 얘는 내가 과외 선생님으로서 제가 딱 가서 앉잖아요. 그때부터 1시간이에요. 제가 만약에 얘랑 노닥거리면서 30분을 보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집중했지만 이 아이의 흡수도가 달랐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왜? 시간당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줬을 때 이 아이는 쫙쫙 정말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는 반면에 똑같은 강의를 제가 온라인으로 찍어서 줬을 때 동태 눈가를 하고 조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 강의의 어떤 소중함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시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시간을 때운다는 건 그렇게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이게 바로 무료와 전 유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영어 교육업을 하고 있는데 유료와 무료를 공급해요. 제가 무료를 공급하는 이유는 유료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의 목적인 거지. 저희 학원에 이제 수강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와요. 그럼 제가 1시간 정도 되게 진정성 있는 상담을 해줘요.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고 잘 된 거 안 된 거를 분석해주는 건 제가 진단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무료 강의를 들으면 공감과 위로는 있어요. 그렇지. 아, 내 문제가 이거구나. 아, 그렇네. 이게 잘못됐네 하고 아는데 중요한 건 저한테 결제를 해야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결제 없이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한테 만약에 계속해서 무료로 공급을 받는다. 그냥 여러분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람이 시간이 제일 귀해요. 근데 절대 무료로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 저희 학원에 다니던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갔고 제 수업의 가치를 알지만 제 통제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성과를 내던 아이가 저도 이제 영상 강의를 찍어서 아이들한테 멀리 가는 아이들한테 그 자격을 그냥 주고 보라고 하거든요. 푸시가 없으면 절대 그 아이는 같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건 그냥 나는 위로나 공감이나 받겠다. 그러니까 돈 벌고 싶고 인생이 변하고 싶은데 무료 교육을 받겠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 자체를 깨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이 마지막 내용은 시청자분들이 꼭 이거는 한 2-3번씩 돌려보면서 더 이상 무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 또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요. 맞아요. 일요일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